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나가다가 보면 수없이 이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참고 견디고 또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성공했다고 그에 오랫동안 안주할 수 없는 네.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정치학자로서 세계적인 탁견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아주 천만에 말씀. 통미봉람도 선생님이 장명하신 용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다. 국제 정세가 2015년에는 요동을 칠 것이다. 뭐 일본의 우경화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글쎄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막 대충 이 사실적인 지표 혹은 또 통계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경향을 갖다가 얘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네. 이제 경향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경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북한이 지금 뭐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유엔의 인권 결의를 갖다가 통해서 유례 없는 이제 국제적인 관심을 갖다가 네. 갖게 됐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이제 발버둥이 요새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국이 된 지도 70년이 이제 다 돼가는 형편인데 민족의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한민족이 이루어야 되는 3대 과정 중에 이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을 성립시켰고 경제를 그 현대 네, 산업공업국으로 선진 네. 수준에 맞게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네. 바꿨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발전만을 흔히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이 사회과학적으로 흔히 얘기 안 되는 커다란 새로운 섹터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역사상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 어떤 게 시민사회입니까? 정확한 정의랄까요? 시민사회는 국가와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네. 되면서 그 생업의 분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네. 분화가 일어나는데 그 분화가 이 산업사회에서 일어난 그 분화로서 정부가 사상권이 개입할 수 없는 네. 또 개입하면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이 독자 영역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주로 경제활동의 영역이죠. 네. 이게 이제 산업화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에 처음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역사상 그 시민사회가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북은 그에 반해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독자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정치와 분리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 시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정치에 투입돼가지고 작용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말하자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민사회를 represent 해가지고 네. 대표해서 이제 정부가 구성되고 하는데 그 represent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시민사회하고 또 이제 이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것이 통일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주체의 모양이 네.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북한 문제가 상당히 좌우된다. 지금은 그거는 뭐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북한 내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쪽의 힘에 의해서 돼야 된다 하는 경우에 우리 자신의 모양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그 반성을 하고 반출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치된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일치된 그 획일적인 의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통일 문제를 놓고 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다 갖고 있는 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문제고 또 민족주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만 그 본연의 그 내용이 이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라고 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분 계급 이하를 묵념하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시민으로 만드는 그 평등. 네. 그리고 그 시민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원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쇼비니즘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로서 소위 정치체를 완성하는 것인데 네. 당연히 그 통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밖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였대요. 결국 자유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막 이 형사는 빼고 근대 민주주의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떼어봤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그 분할된 국토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통일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체제를 통일한다고 하는 것이 통일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체제는 민족주의를 갖다가 내세운 통일이라고 민족주의를 내세운 체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민주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 네? 그에 대한 태세를 우리 이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일치된 그 행동을 갖다 취하느냐 여기에 그 남북한 관계의 미래가 많이 그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세의 이야기인데 이 국제정세라고 알다시피 지금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요새는 뭐 사이버 공격까지 네. 이제는 이제 이런 건데 이 특성은요. 한국 전쟁도 그랬지만 요새 전쟁은 선전포고가 없습니다. 선전포고가. 그러고 보니까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을 했네요. 물론이죠. 네.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이에요.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전쟁 형태인데 이것도 선전포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으로 봐서는 그런 이 소위 옛날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경찰 행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뺏기는 얘기할 수가 없게 돼요. 선전포고가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를 갖다 상실하는 네.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전쟁에 해당했던 것에 상응하는 행위가 이제는 휴머니타리안 액션으로 이해가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이 구미 세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세계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소위 인권 문제,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회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게 이제 네, 유엔 제재의 얘기도 나오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폴리스 액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폴리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휴머니타리안즘에 빠진다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낭만주의와 인도주의를 논할 계제가 아니로군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티와 휴머니타리안즘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휴머니타리안즘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본주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국경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한민족. 그쪽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줘야 된다. 정치적인 합의는 거기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EU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고, 이제 그게 그쪽 사정이 있어 이제 1차 대전을 겪은 그쪽 사정이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고에 엄청난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통치 주체가 없어지는 휴마니타리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무슨 뭐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개런티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이거는 뭐 사상적으로 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없애는, 그걸 제끼놓은 휴마니타리안즘은 우리 사회의 이웃끼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남북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환상밖에는 생산할 게 없습니다. 막연한 동정심이죠. 그것 가지고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가 새로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지금 젊은 세대는 하도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런데 내가 정부에서 한 20년 전에 그때 있었던 한국인의 전형적인 인간형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위 토크빌리언적인 의미에서 인디비주얼슨, 개인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전 근대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나를 어느 집단에 혹은 가족이나 혹은 영주나 왕이나 이런 것에 기속을 시켜서 나라고 하는 걸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네. 이래하고 내가 바로 주권자야. 그리고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의미도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하게도 생각 안 한다든지, 동성애라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내 좋을 대로 내가 주권자고 내 동의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누구도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사고의 풍조가 있고, 그것을 지금 젊은 우리 한국처럼 전통적인 요소가 가장 격렬하게 파괴된 이 나라에서 그런 풍조가 들어와서 유행되는데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게 또 염려되는 문제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선인이 찾는 거는 대단히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 선생님, 그 마무리 질문으로 통진당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산 결정 전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도 그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까지를 갖다가 허락하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게 자유의 파라독스라고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자유를 갖다 요새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면 정치체를 갖다가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치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군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인디비주얼티, 개인 주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갖다가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 맞게끔 자유가 행사되고 하는 거는 그건 어느 나라든지 그건 예외가 없어요. 네. 이명박 독일처럼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거부작한 나치스 기업을 갖다 하고 그 뒤에 나치스 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런 선진국이
그런 혹독한 나치스 체제를 갖다가 열광적으로 반영을 했으며 그 환상이 깨지고 나면서 왜 이제 나치스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위헌 집단으로서 배제를 해버리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아메리칸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국제에 수업하기 전에 국제에 격리하고 뭐 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 수위를 할 거예요, 미국이. 예, 그리고 국적을 획득할 때도 충성 서약을 해야 되고요. 물론. 네. 그래서 각 이 집단이 소위 국가 집단으로서 일해서 하는 경우에 그 독특한 이익이 있고 네. 독특한 사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보다도 먼저 이제 일어났던 뭐 이 구미 세계에서 이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이 그거죠. 이단은 좋다. 지상에서 이단은 좋다. 근데 업무는 안 된다. Heresy yes, conspiracy no. 네. 라고 하는 유명한 닥트린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일난 사건이라고 해서 뭐 아론지 봐도 이건 완전히 컨스피러시에 속하는 거예요. 폭력 혁명을 음모했죠. 네. 컨스피러시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체제를 아나키로 몰아나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건 막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국민 대부분이 네. 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젊은이들에게 신년 덕담 한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젊은이들도 옛날처럼 농경 시대에 집안에서 땅을 갖고 뭐 또 급하면 내려가서 집에 뭐 어찌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사회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개인 중심으로 살아나야 되고 또 가족도 핵가족화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나가다가 보면 수없이 이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참고 견디고 또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성공했다고 그에 오랫동안 안주할 수 없는 네. 세계이기 때문에 부단히 자기 이 변화를 갖다가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갖다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고 새해는 그런 결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채택가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